논점 16. 공용 수용의 효과. 로마자 1. 개설. 공용 수용의 보통 절차에 있어서 재결이 있게 되거나 재결 단계에 이르기 전에 협의 성립 및 협의 성립의 확인 또는 화해 조서 작성은 재결로서 간주되므로 이 경우에도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공용 수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효과는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목적물을 취득하고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자인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것이다. 사업 시행자가 목적물을 취득하는 것은 손실보상금을 수용의 개시일까지 권리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로마자 2. 사업 시행자에 대한 효과. 1. 권리의 원시 취득. 수용에 의한 사업 시행자의 권리 취득은 권리의 승계 취득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원시 취득이며 그 효과는 대물적으로 모든 권리자에 대해 발생한다. 2. 권리 취득에 관한 등기. 사업 시행자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수용한 날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이유는 수용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물건 변동 시 취하고 있는 형식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용의 경우에도 취득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3. 기타. 사업 시행자는 수용의 효과로서 손실보상 의무를 지닌다. 사업 시행자는 천재지변 시 토지 사용 또는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대행, 대집행 청구권, 위험 부담의 이전, 사용기간 만료 시 반환 원상회복 청구권 등의 효과를 지닌다. 로마자 3. 피수용자에 대한 효과. 1. 손실보상 청구권. 재결이 있게 되면 사업 시행자에 대해 피수용자는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2. 토지 물건의 인도 이전 의무.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의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3. 환매권. 환매권은 수용의 목적물의 사업 폐지 등의 사유로 필요가 없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수용의 전제가 된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으면 그 목적물의 피수용자가 일정한 요건하에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 담보물건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건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해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논점 17. 공탁. 로마자 1. 공탁의 의의 및 취지. 공탁이란 일정 요건 하에 보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을 가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재결 실효 방지, 사전 보상 실현 및 담보물권자의 권익보호 도모의 취지가 인정된다. 로마자 2. 법적 성질. 민법상 변제 공탁과 동일한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수령 거부 및 수령할 수 없을 때는 변제 공탁으로 채권이 가압류된 공탁은 변제 공탁이라 하나 중복 압류에 의해 지급이 중지된 경우 집행 공탁으로 본 바 있다. 생각건대 보상금 공탁의 제도의 취지 및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보상금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 공탁과 다를 바 없다. 로마자 3. 요건 공탁의 사유는 보상금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사업 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체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불복할 때,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이다. 로마자 4. 공탁소의 관할 및 수령권자 공탁법상 공탁은 보상금을 수령할 피수용자가 거주하는 현 주소지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수용자가 여러 지역에 산재하고 있어서 현 주소지를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공익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토지보상법은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공탁금의 수령권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체결한 체결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된다. 그러나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그 사실을 소명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로마자 5. 공탁의 내용 및 방법 공탁물은 보상금이므로 현금이 원칙이나 채권 보상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로마자 6. 공탁의 효과 1. 유효한 공탁 이는 원시 취득의 효과를 가져오며 수용 재결의 절차가 진행된다. 즉, 토지보상법상 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지니므로 공탁에 의해 사업 시행자는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 등을 취득하는 효과 등 공용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2. 하자 있는 공탁의 유형 요건 미충족 공탁, 일부 공탁, 조건부 공탁은 하자 있는 공탁이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되어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고 재결이 실효되며 사업 시행자는 재결 실효에 따른 손실보상 의무를 지게 된다. 3. 미공탁의 효과 판례는 보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바 재결은 실효된다고 본다. 단, 이의 재결에 의해 증액된 보상금은 공탁하지 않아도 이의 재결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한다. 로마자 7. 공탁금 수령의 효과 1. 정당한 공탁금 수령의 효과 판례는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한 경우에만 이의 신청이 유효하고 이의 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고 그 재결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하자 있는 공탁금 수령의 효과 양괄호 1.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하자 있는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일부 공탁이나 조건부 공탁은 무효가 되지만 그 공탁금을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 채권자가 수령하면 채권자가 일부의 공탁이나 조건을 수락한 것이 되어 그 공탁은 공탁일에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된다. 즉, 하자 있는 공탁이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의 유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한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의 효력은 유효하게 된다. 양괄호 2. 이의를 유보하고 하자 있는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공탁의 취지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된 공탁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지 않은 것이 된다. 3. 쟁송제기를 이의유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가로 1. 학설. 긍정설은 토지 소유자가 쟁송제기 등 공탁 취지의 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묵시적 이의유보로 보자는 견해이며, 부정설은 종전의 수령 거절 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수령할 것으로 볼 것이라 한다. 양가로 2. 판례. 판례는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이의유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법리는 증액하여 인정한 휴업보상금을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고 수령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수령 당시 단순히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으로 그 공탁의 수령에 관한 이의를 유보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고 하나, 최근 대법원은 단순한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묵시적 이의 유보로 본 바 있다. 양과로 3. 검토. 생각건대 피수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 4. 권리가 변동된 목적물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권리를 승계한 자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한다. 5.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에는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논점 18. 수용 목적물의 인도 이전 의무 및 그 의무 이행 확보 수단. 로마자 1. 개설. 피수용자가 목적물의 인도 이전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법은 대행 또는 대집행에 관한 제도를 두고 있다. 대행은 피수용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또는 사업시행자가 인도 이전할 자를 알 수 없을 때 행해지고, 대집행은 피수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이행 가망이 없는 때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로마자 2. 인도 및 이전 의무.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의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로마자 3. 대행. 1. 의의 및 취지. 대행은 수용 목적물의 인도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원활한 사업수행의 취지가 인정된다. 2. 대행의 법적 성질. 행정대집행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와 대집행의 요건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토지보상법 제89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특례로 보는 견해가 있다. 3. 대행의 요건. 토지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할 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사업 시행자가 과실 없이 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업 시행자의 청구에 의해 대행한다. 4. 대행의 비용 부담. 시장 등이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 시장 등은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로마자 4. 대집행. 1. 의 및 취지.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 시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제도적 취지가 인정된다. 2. 요건. 양가로 1. 토지보상법 제89조 요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의무자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양가로 2. 행정대집행법 제2조 요건. 공법상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 다른 수단으로의 이행 확보 곤란, 의무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것을 요한다. 3. 절차. 행정대집행법 준용. 4. 대집행 대상에 대한 검토. 양가로 1. 문제점. 인도 이전 의무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인데 토지보상법 제89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보상법 제89조 규정을 대집행법 특례 규정으로 보아 대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토지 등의 인도를 신체의 점유로서 거부하는 경우 이를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양가로 2. 학설. 토지보상법 제89조 규정을 특례 규정으로 보아 인도 의무가 대집행 대상이 된다는 긍정설과 토지보상법 제89조 규정을 특례 규정으로 보지 않고 인도 의무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이므로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이 대립한다. 양가로 3. 판례. 대법원은 관악산 매점시설의 퇴거와 관련된 사건에서 도시공원시설인 매점 점유자의 점유배제는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89조의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명도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 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양가로 4. 검토. 대집행은 국민의 권익 침해의 개연성이 높으므로 토지보상법 제89조의 의무를 법치행정의 원리상 명확한 근거 없이 비대체적 자기 의무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점 19. 토지수용위원회. 로마자 1. 개설.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사이에서 수용이나 손실보상에 관한 다툼을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공정중립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재결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은 공정한 심리 절차에 의하여 피수용자를 확정하고 손실보상을 결정하는 것을 주로 한다. 이와 같은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위원회는 독립성을 지니고 이에 소속되는 위원회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로마자 2. 성격. 토지수용위원회는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토지수용위원회가 구성위원회 합의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용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는 점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재결사항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임무로 하기 때문에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위원회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두고 있으며 토지 수용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이 위원이 되는 바 독립성 및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이다. 로마자 3. 설치와 구성.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또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마자 4. 관할 1. 관할의 범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 시행자인 사업,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의 재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외의 사업의 재결. 2. 관할 범위 내 재결의 종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할 범위 내 재결과 1차적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서 이의재결을 담당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관할 범위 내 재결만 담당한다. 로마자 5. 재결사항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 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논점 20. 보상협의회. 로마자 1. 의 및 취지. 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개정의 취지는 보상 업무 지연 초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로마자 2. 성격 1. 자문기관인지 심의기관인지. 보상협의회는 설치 목적이나 명칭 등을 고려할 때 의견 수렴 내지는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 2. 임의적 및 의무적 보상협의회. 양가로 1. 의무적 보상협의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의무적 자문기관이다. 해당 공익사업 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양가로 2. 임의적 보상협의회. 동법 제82조 외의 사업인 경우 필요할 때 설치할 수 있는 임의적 자문기관도 있다. 로마자 3. 협의사항.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이 있다. 논점 21. 위험부담 이전. 로마자 1. 의 및 취지. 토지보상법 제46조는 민법상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의 예외를 규정하여 피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즉, 이 제도는 위험부담을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로마자 2. 위험부담과 적용. 이 제도는
목적물의 멸실훼손의 경우에 한하고 목적물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결에 의한 보상금은 재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결 이후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가격이 하락되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피수용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재결 후 수용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자가 보상 약정을 해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로마자 3. 요건 1. 위험부담의 대상에 대한 검토. 수용 재결이 있은 후 목적물에 하자가 숨어 있을 경우도 비록 목적물의 훼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재결이 있기 전부터 하자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손실보상금 감액 문제로 된다. 목적물에 하자가 숨어 있었다면 사업 시행자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손실보상금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가 숨은 하자를 알고도 보상금을 지불하여 수용 목적물을 취득하였다면 하자를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재결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비록 하자가 숨어 있었다 하더라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위험부담의 이전 기간. 위험부담 이전의 효력은 재결에 따른 것이며 수용의 개시 이래 해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사업 시행자에게 원시 취득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이전되는 기간은 수용 재결이 있은 후부터 수용의 개시일까지이다. 3. 피수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을 것. 목적물의 멸실에 피수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피수용자가 그 위험 부담을 지게 되며 피수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위험 부담을 면하게 된다. 로마자 4. 효과. 재결 후 수용 또는 사용의 목적물이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 또는 이전되기 전에 멸실 또는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자는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행 불능을 이유로 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의 감면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는 댐 건설로 인한 수물 지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고 지상 임목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기로 특약하였다면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그 임목이 홍수로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매수 또는 보상하기로 한 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보상 약정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논점 22.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로마자 1. 물상대위의 의의. 물상대위란 약정담보 물건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보상금 청구권 등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보상금 청구권 등의 담보물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로마자 2. 토지보상법 제47조 및 적용 범위. 1. 토지보상법 제47조. 토지보상법 제47조는 담보물건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건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은 개인별 보상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토지의 담보물건이 설정되고 나중에 건물 등이 지어지는 경우와 같이 양자를 구분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일괄 산정하여 지불하게 되고, 이 경우 담보물권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확인적 의미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적용 범위. 토지보상법 제47조는 개인별 보상 원칙의 예외로서 보상금을 개별적으로 산정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관해 적용된다. 로마자 3. 물상대위권의 내용.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 물상대위의 효력이 미치는 보상의 범위는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 등의 가격 및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만 물상대위가 미치며 담보물권의 목적물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그 밖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로마자 4. 관련 판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대상 토지인 관계인인 갑의 주소로 송달한 재결서 정본이 반송되자 갑의 실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한 사안에서 갑이 수용 대상 토지의 수용 보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을 우선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논점 23. 환매권. 로마자 1. 의 및 취지. 환매권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된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 원래 토지 소유자가 환매 대급을 지급하고 환매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재산권의 존속 보장 및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한 감정 존중을 도모한다. 로마자 2. 법적 성질. 1. 형성권. 다수설 및 판례 입장은 환매권은 환매 기간 내에 환매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 금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수용의 목적물을 취득하는 권리이므로 형성권의 일종이라 한다. 대법원도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2. 공권인지 사권인지 여부. 공권설은 환매권이 수용의 해제, 원상회복 요구권으로 공법적 원인에 기한 공권으로, 사권설은 토지 소유자 자기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사권으로 본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실행 방법은 민사상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의한다고 보아 사건으로 보는 입장이다. 생각건대 공법상 주체인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사인이 가지는 권리로서 수용에 따른 원상 회복을 위한 권리인 바 공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로마자 3. 환매권의 성립 시기. 환매권의 성립 시기에 대해 수용 시 성립한다는 견해와 요건 시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되나 목적물 취득 시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으로서 수용의 등기를 요한다는 것은 환매권이 이미 성립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수용 시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로마자 4. 요건. 1. 당사자 및 목적물. 당사자는 환매권자인 토지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고 상대방은 사업 시행자 또는 현실적 소유자이다. 환매 목적물은 토지 소유권에 한한다. 단, 잔여지의 경우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가 불가하다.
2. 환매의 행사 요건. 환매는 아래 양가로 1 또는 양가로 2의 요건을 충족하면 행사할 수 있다. 이들 요건에 대하여는 환매권의 성립 또는 취득 요건이라는 견해와 수용의 완성과 동시에 환매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단지 행사 요건에 불과하다는 견해로 나누어지고 있다. 환매권은 취득의 완성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행사 요건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한 바 이하 행사 요건으로 후술하기로 한다. 양가로 1.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반가로 1. 환매의 행사 요건.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취득일 당시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은 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 변경된 날 또는 토지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 변경 고시가 있는 날,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 완료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반가로 2. 구체적인 의미. 공익사업이란 취득 목적인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으로서 폐지 변경이란 공익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공익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필요 없게 된 때란 폐지나 변경으로 당초 이용 상황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양가로 2. 전부를 이용하지 않을 때. 반가로 1.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반가로 2. 구체적 의미. 전부란 특정 환매권자의 해당 필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기준해야 한다.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의미는 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업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양가로 3. 각 요건의 관계. 그 요건을 서로 달리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 요건에 해당되면 다른 쪽의 요건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양쪽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하여 더 짧은 제척기간을 정한 제2항에 의하여 제1항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할 수도 없다. 로마자 5. 환매 금액과 환매 절차. 1. 환매 금액. 양가로 1. 지급받은 보상금 상당 금액.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 등의 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의 환매 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 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인 경우에는 환매 금액은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 금액에 해당한다. 양가로 2. 토지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현저히 변동된 경우. 반가로 1. 산식. 환매 금액은 지급한 보상금 더하기 괄호 열고 환매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 빼기 보상금 곱하기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 변동률 괄호 닫고. 반가로 2. 의미.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토지 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의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 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로 한다. 대법원은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 변동률이란 환매 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그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이용사항 등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 변동률을 말하나 합리적인 지가 변동률을 산출할 수 있을 정도의 토지를 선정하면 족하다고 한다. 2. 환매의 절차. 양가로 1. 사업 시행자의 통지 또는 공고. 사업 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양가로 2. 협의 및 환매 가격 지급.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 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 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협의가 된다면 환매권자가 협의해서 정해진 환매 가격을 지급함으로써 환매가 성립한다. 로마자 6. 환매권의 효력과 환매권 행사의 효과. 1. 환매권의 대항력. 1. 토지보상법 제91조 제5항. 환매권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양가로 2. 관련 판례. 상기동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환매권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어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해서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환매권 행사의 효과. 물권적 효과설에서는 법률이 환매권자 권리로서 환매를 인정하고 있는 제도적 취지와 환매 가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환매권 행사로 바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본다. 채권적 효과설은 환매권은 재매매의 예약 완결권이라 볼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이 발생한다고 본다. 판례는 채권적 효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며 10년을 시효로 소멸한다고 한다. 생각건대 환매의 의사표시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의 효력은 환매권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물권적 효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로마자 7. 환매권의 소멸. 1. 사업 시행자의 통지나 공고가 있는 경우 환매권자는 환매권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 사업 시행자의 통지나 공고가 없는 경우 사업 시행자의 통지나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로마자 8. 환매권의 행사의 제한. 1. 의 및 취지 등.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협의 취득 또는 수용 없이 단위 토지를 변경된 다른 공익사업에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환매와 재수용이라는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기 위함이다. 즉, 공익사업 변환이 인정되면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공익사업을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환매권 행사 기간이 다시 기산되게 된다. 2. 공익사업 변환 규정의 위헌성. 양가로 1. 문제점.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은 공익사업 변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헌법은 재산권의 존속 보장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공익사업 변환이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양괄호 2. 견해의 대립. 합헌설은 공익사업의 신속한 수행을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업 시행자의 범위와 대상 사업을 한정하고 있어 그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위헌설은 사업 변경 시 불복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판매권 규정을 공허할 수 있어 위헌이라 본다. 양괄호 3. 판례.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된 것으로 우선 그 입법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고 나아가 변경 사용이 허용되는 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으로 한정하고 사업 목적 또한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높은 공익사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그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해 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 균형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양괄호 4. 검토. 생각건대 원활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업의 종류를 제한하여 최소 침해 원칙 등 헌법상 비례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합헌으로 보인다. 3. 공익사업 변환의 요건. 변경 전 사업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변경 전 공익사업은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하며 판례는 변경 후 공익사업도 사업 인정을 받거나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변경 후 공익사업은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이어야 한다. 4. 공익사업 변환 요건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 양괄호 1. 사업 시행자가 변경된 경우에 공익사업 변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반괄호 1. 학설. 공익사업의 변환 규정 요건 충족 시 이미 공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 시행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공익사업 변환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와 행정주체 간의 용도 담합의 가능성 및 실질적으로 판매권 제도가 무색해질 수 있는 점 등을 논거로 사업 시행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주체가 다른 경우 공익사업 변환 규정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반괄호 2. 판례. 대법원은 공익사업 변환은 기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으로 보인다. 반괄호 3. 검토. 긍정설인 경우. 생각건대 공익사업 변환 제도의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변경되더라도 다른 요건만 충족되었다면 이미 공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바 사업 시행자 변경 시에도 동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부정설 입장인 경우. 생각건대 공익사업 변환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예외 규정은 좁게 해석함이 국민의 권리 구제에 유리한 바 사업 시행자 변경 시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양괄호 2.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린 경우. 판례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무익한 절차의 반복 방지라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사업 시행자가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린 경우에는 어차피 변경된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토지를 재취득해야 하는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는 관계로 위와 같은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필요성도 없게 되므로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변경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당의 공익사업에는 필요 없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변경된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토지가 변경된 사업의 사업 시행자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양가로 3. 변경된 공익사업의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기관이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는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과 관련하여 입법 취지와 문헌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개정 당시 무용한 수용 절차의 반복을 피하자는 데 주안점을 두었을 뿐 변경된 공익사업의 사업 주체에 관하여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점, 민간기업이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시행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건설 사업의 경우 공익성이 매우 높은 사업임에도 사업 시행자가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익사업 변환 제도를 마련한 취지가 무색해지는 점, 공익사업의 변환이 일단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협의 취득 또는 수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변경된 공익사업이 공익성이 높은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공익사업 변환 제도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점을 종합해보면 변경된 공익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면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것이지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기관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로마자 9. 권리구제 1. 분쟁의 유형과 소송 형태. 공권설에 의할 경우 당사자 소송으로, 사건설의 경우 민사소송에 의한다.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본다. 2. 환매 금액 증감에 대한 다툼.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 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 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논점 24. 환매권의 미통지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1. 개설. 토지보상법 제92조는 환매 요건 충족 시 사업 시행자의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지 의무의 위반으로 토지 소유자가 알지 못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환매권이 소멸한 경우 사업 시행자의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다. 2. 환매권 통지의 취지. 판례는 환매권 통지 규정이 단순히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의 법적인 의무라고 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재산권 존속 보장에 이론적 근거를 둔 환매권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3. 환매권 통지 없이 제척기간 도과한 경우 불법 행위 성립 여부. 양가로 1. 판례 및 비판 견해. 이에 대해 판례는 사업 시행자가 통지하지 아니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므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한다. 반면 일부 비판하는 견해는 통지가 환매 요건이 아님에도 모든 책임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양가로 2. 검토. 환매권의 통지가 사업 시행자의 법적인 의무라고 보는 한
이를 위반한 것은 불법 행위로 보아야 하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환매권 통지가 없으면 그 행사 가능성을 알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불법 행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4.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판례에 의하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 토지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하였는 바 사안의 사업시행자는 상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